국민가수라는 칭호는 누가 붙여주는 명패가 아니다. 세대와 지역, 취향의 경계를 넘어 그 목소리면 충분해라는 합의가 만들어질 때 자연스럽게 붙는다. 20살의 나이에 이미 그 지점에 올라선 이름 빈에서. 그런데 이상하다. 길거리 포스터에서도, 지역 축제에서도, 케이블과 종편의 간판쇼에서도 쏟아지는 그 이름이 정작 지상파의 두 축 SBS와 MBC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팬들이 말하는 황금세장의 비유는 그래서 생겼다. 누구나 보고 싶은 가수인데 누구나 볼 수 있는 채널에서는 흔적이 희미하다. 단순히 섭외가 늦었거나 스케줄이 안 맞아서일까? 표면만 보면 모든 이유는 선명해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면 라벨도 규정도 없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벽, 방송계의 오래된 불문율이 어렴풋한 윤곽을 드러낸다. 트로트가 부모님 장르 취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2019년 TV조선이 장르 오디션으로 큰 판을 열면서 기류가 바뀌었고 뒤이어 종편과 케이블 곳곳에서 유사 포맷이 연달아 데뷔했다. 트로트 르네상스라 불린 그 몇 해 동안 방송사는 단지 프로그램만 만든 게 아니었다. 무대에 새 얼굴을 올리고 곡을 만들고 관객의 장르 취향을 갱신했으며 무엇보다 아티스트라는 자산을 발굴하고 길렀다. 이때부터 조용히 작동한 논리가 있다. 우리가 길러낸 스타는 우리의 간판 뒤라는 집단 심리. 간판은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 경쟁 채널의 메인쇼에 내보내는 순간 그 콘텐츠의 상징과 시청률, 화제성의 과실이 남의 집 테이블에 차려질 수 있다. 그래서 정중한 협조의 말들 뒤로 무형의 압력이 흐른다. 그 아티스트를 지금은 우리 생태계에서 크게 쓰고 이 말에는 대체 출연이나 시즌 종료 후 논의 같은 단서들이 따라붙는다. 누군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아도 모두가 읽는 신호. 드러내지 않지만 강력한 불문율의 톤이다. 빈에서는 그 생태계의 중심 태양처럼 쓰였다. 우승 직후 스피노프가 기획되고 합동 콘서트와 해외 교류 무대가 줄줄이 이어졌다. 시청자들은 매주 그 얼굴을 보았다. 다만 채널 다이얼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만든 서사는 우리 채널에서 완성한다는 기획 논리가 단단히 작동한 결과다. 다른 관점에서는 이렇게도 읽힌다. 대형 방송사가 오랜 시간과 제작비를 들여 키운 프랜차이즈 스타를 경쟁 플랫폼의 메인에 손쉽게 내보낼 이유는 많지 않다. 반대로 지상파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이해관계의 역학은 복잡하다. 섭외 요청서를 보냈다가 관계가 꼬이면 향후 협업 전반에 파장이 생긴다. 업계는 길다. 누구도 굳이 적을 만들고 싶지 않다. 그래서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 냉전의 시간이 길어졌다. 하지만 데이터는 잔인할 만큼 솔직하다. 빈에서는 종편과 지역 행사, 자체 기획 무대에서 고정적으로 보였다. 반면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과 명절 특집에선 같은 세대의 다른 트로트 스타들이 줄줄이 마이크를 잡는 사이 그의 이름표가 비어있는 날이 반복됐다. 신곡이 공개되어도 컴백 무대가 없었고 화제의 인터뷰가 이어져도 주말 간판쇼는 문이 닫혀 있었다. 팬들은 침착하게 그러나 즐겁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요청글이 차곡차곡 쌓였고 민원과 질의서가 발송되었으며 SNS에는 해시태그가 만들어졌다. 그는 특정 채널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가수다. 이는 누군가를 공격하자는 구호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환기하는 신호에 가깝다. 보고 싶은 것을 볼 권리, 듣고 싶은 것을 들을 권리, 공정한 기회를 요구할 권리.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보다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첫째, 방송사는 서사로 움직인다. 빈에서가 우승으로 쌓아올린 이야기, 그 뒤를 잇는 국제교류의 이야기, 동료들과의 합의된 유니버스는 한 채널 내부에서 통합적으로 설계될 때 효율이 가장 높다. 출연이 분산되면 이야기의 권속이 느슨해지고 상품성도 흐려질 수 있다. 둘째, 음악방송은 단순 한 곡 무대가 아니다. 무대를 위한 세트, 음향,
홍보, 디지털 클립 퍼블리싱, 후속 인터랙션까지 총합 패키지다. 여기에 권리와 저작, 초상권 분배, 2차 사용 조건이 촘촘하게 얽혀 있다. 셋째, 과열된 시장에서는 과잉 노출이 역풍을 부를 수 있다. 한쪽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면 다른 쪽은 온도를 낮추며 균형을 맞추려 든다. 네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인간적이다. 방송을 만든 사람들 사이의 관계, 전화 한 통, 식사 한 번이 무게를 바꾼다. 명문화되지 않지만 결정을 좌우하는 요소다. 그러나 이 모든 이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질문은 하나로 수렴한다. 이 구조가 아티스트의 성장과 시청자의 선택권에 도움이 되는가? 빈에서는 단지 한 방송사의 간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트로트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리트머스다. 그의 목소리를 K-팝 메인스트림과 같은 프라임타임 무대에서 다른 카메라 언어와 다른 시청자 구성 앞에서 다채로운 포맷으로 만나는 일은 한 사람의 커리어를 넘어 장르 전체의 지형을 바꾼다. 트로트는 더 이상 특정 세대만을 위한 음악이 아니다. 내러티브를 품은 대중가요로 서며 10대와 20대의 플레이리스트 안으로 들어왔다. 그 과정을 넓은 무대에서 검증하고 축적할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다면 그것은 장르를 사랑하는 모두의 몫이다. 출구는 있을까?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첫째, 윈도우 개념을 도입한다. 특정 시즌을 중심으로 한 채널 전속에 가깝게 운영하되 윈도우 종료 후 다른 채널 출연을 보장하는 투명한 슬롯을 미리 합의한다. 둘째, 공동 기획과 공동 퍼블리싱을 도전한다. 가령 명절 대형쇼에선 메인 채널이 총괄을 맡되 서브 채널과 클립 퍼블리싱 권리를 공유하고 아티스트 측 채널에도 동일본을 공식 업로드한다. 셋째, 공익성의 명분을 디자인한다. 장르의 저변 확대, 지역 문화 확산, 청소년 음악 교육 프로젝트 등 공익 콘텐츠를 동반해 출연이 특정 채널의 상업적 승리로만 해석되지 않게 한다. 넷째, 아티스트의 피로도를 감안한 방송 다이어트 원칙을 세운다. 한 달에 정규 1회 플러스 클립형 1회처럼 출연의 건강한 리듬을 설정한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다. 아티스트가 기 무대는 꼭 서고 싶다고 선택한 곳이라면 스태프와 방송사는 그 의지를 존중하는 쪽으로 합을 찾는 게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다. 팬덤의 역할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요청과 항의가 주요한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증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빈에서의 디지털 퍼포먼스, 라이브 클립 조회, 스트리밍 세이브율, 사용량, 짧은 영상 리텐션, 이 지상파의 핵심 KPI와 만나는 지점을 깔끔하게 제시하면 방송사는 내부 설득에 쓸 수 있는 숫자 언어를 얻게 된다. 또한 팬들이 만든 2차 콘텐츠의 퀄리티를 올리고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건전한 커뮤니티 문화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함께 일하면 편하다는 신뢰는 출연보다 강력한 청신호다. 시장은 결국 효율과 안정으로 흐른다. 팬덤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다. 빈에서 자신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음악을 한다는 사실. 그가 종편으로 얼굴을 알리고 케이블에서 내공을 쌓고 지역 무대에서 호흡을 넓혔다면 다음 스텝은 플랫폼을 넘어서는 일일 것이다. 유튜브와 틱톡에서의 글로벌 접점, 해외 공연장에서의 타 장르 콜라보, 주류 음악 페스티벌의 핫 라인업 같은 시도는 트로트의 동시대성을 갱신한다. 지상파 무대는 그 시도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 메인스트림의 문법으로 트로트를 재해석하는 작업은 그곳에서 더 잘 보인다. 합창과 빅밴드, 오케스트라 라이브, 알발 무대 구현. 이 모든 실험은 지상파의 장비와 인력이 가장 강하다. 빈에서 같은 보컬리스트가 그 환경에서 한국형 서정 대중가요의 다음 챕터를 열어 보이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장르의 새로 그은 선이 많은 사람의 기준이 된다. 반대편의 반론도 귀 기울여야 한다. 특정 채널의 투자가 회수되기도 전에 타 채널에서 수혜를 누리는 건 불공정 아니냐는 주장, 과열 경쟁 국면에서 출연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아티스트에게 쏠리는 과부하에 대한 걱정 모두 유효하다. 그래서 더더욱 룰이 필요하다. 모호한 눈치와 무언의 압박 대신 공정하고 투명한 가이드가 합의되어야 한다. 방송사는 서로의 자산을 존중하고 아티스트는 자신의 동의를 중심에 둔 계약을 하고 팬덤은 품격 있는 태도로 요구를 전달하는 것, 삼각형의 균형이 맞으면 황금 세 장은 스스로 문을 연다. 결국 이 이야기는 권력의 논리에서 공감의 논리로 장르가 이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빈에서가 부르는 노래는 늘 그쪽을 향한다. 과장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지만 한 줄의 호흡으로 사람을 묶는다. 그 힘이 지금의 구조에도 스며들 필요가 있다. 불문율이라는 이름의 오래된 관성은 서서히 바뀌는 중이다. OTT가 지상파의 유일한 관문을 낮추고 아티스트 개인 채널의 영향력이 방송사 브랜드를 위협하며 팬덤은 단순한 응원 집단을 넘어 자료와 제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변화는 늘 느리지만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되돌아가지 않는다. 어떤 장면이 아름다울까 상상해본다. 일요일 오후 주말 간판 음악 프로그램에 막이 오르고 빅밴드 세트가 펼쳐진다. 스트링의 전주 위로 빈에서가 천천히 걸어 들어온다. 카메라는 당황하지 않는다. 오늘의 주인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첫 소절이 나가고 어린아이도, 어르신도, 직장인도 잠깐 웃음을 멈춘다. 청취자 여러분, 이 목소리가 지금 우리의 대중가요입니다. 자막에는 그 문장이 뜨지 않겠지만 모두가 듣는다. 그리고 다음 날 다른 채널의 라디오 스튜디오에서도 또 다른 플랫폼의 라이브에서도 그 노래가 이어진다. 소유가 아니라 순환. 독점이 아니라 확장. 그때 비로소 국민가수라는 말은 완성형이 된다. 지금은 아직 미스터리처럼 보일지 모른다. 왜 거기서는 안 보일까? 왜 이렇게 길어질까? 그러나 바깥의 압력보다 내부의 의지가 강하면 길은 열린다. 빈에서의 목소리가 증명해 온 건 단 하나였다. 좋은 노래는 결국 길을 만든다는 것. 방송사는 그 길목에 간판을 세우면 된다. 팬들은 그 길을 밝히면 된다. 아티스트는 자신의 발걸음을 믿으면 된다. 오래 걸어온 노래는 결국 가장 넓은 무대로 향한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이름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